수많은 병원들 속에서 우리 병원이 돋보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간판과 사인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판 및 사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자분들에게 우리 병원의 첫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간판 및 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판은 눈에 잘 띄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진료 과목 등의 정보까지 확실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류별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고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사인은 크게 메인 간판, 유리를 활용한 그래픽, 경관바, 디지털 시계 등의 기타 간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메인 간판은 병원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병원의 메인 간판의 트렌드는 입체형 간판이 이끌고 있는데요. 입체형 간판은 시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원장님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형 간판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의 간판입니다. 입체형 간판에 비해 디자인의 자유도가 높고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장점입니다. 간판을 걸어둘 프레임은 병원이 입주한 건물의 외벽 상태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건물의 외벽이 양호한 편이라면 바형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바형 프레임은 특히 입체형 메인 간판과 시너지가 좋아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반대로 건물의 외벽이 양호하지 않을 경우엔 벽면을 가릴 수 있는 스틸 프레임이 효과적입니다. 스틸 프레임은 별도 외장재 마감 느낌을 줄 수 있어 신미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메인 간판으로 정보 전달이 부족하다면 유리면 그래픽, 시트지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불투명 원단은 뚜렷한 색감으로 가시성이 좋지만 병원 내부에서 외부를 볼 수 없어 답답한 느낌이 듭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원단이 요즘 많이 쓰는 원웨이 원단입니다. 작은 구멍들로 이루어진 원단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은 것처럼 외부 풍경이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요즘 병원에서 다양한 사인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관바를 많이 선호하시는데요. 특히 야간 진료를 실시하는 병원에서는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 외에도 보행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디지털 시계부터 병원 이전과 같이 단기간 홍보가 필요할 때 간편하게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는 현수막도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장 필요한 외부 사인을 꼼꼼하게 살펴본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외부 사인의 병원이 얼굴이라면 내부 사인은 병원의 내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사인은 병원을 찾는 고객들에게 병원의 아이덴티티, 진료 철학과 같은 개념부터 고객 동선 안내 등의 객관적인 정보까지 함께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우리 병원을 효과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최고의 내부 사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병원 아이덴티티 사인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하게 활용되는 공간은 바로 환자를 가장 처음 맞이하게 되는 출입구와 인포데스크입니다.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쉽게 각인될 수 있도록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별도 조명을 통해 시인성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복도와 진료실 벽면 등은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여기에 우리 병원의 진료 철학, 의료진 정보, 중점 진료 과목과 같이 보다 자세한 정보를 노출시키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내 및 유도 사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고객 동선을 안내하는 방향 유도 사인은 고객의 진료 동선을 고려해서 순서에 맞게 해야 하며 각 실을 안내하는 실명 사인을 설치할 때에는 시선이 머무는 가장 자연스러운 높이 1.5m를 체크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병원을 돋보일 수 있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사인. 슬기로운 사인 선택을 통해 원장님의 병원이 돋보이도록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마케팅이란 게 무엇인가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케팅은 제품을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한 기획 활동입니다. 마케팅을 구성하는 요소는 보통 4가지로 정리하는데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것을 우리 병원에 대입해보면 어떤 진료를 어떤 가격에 어디에서 어떻게 환자에게 노출시킬 것인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원장님들께서 어떤 환자에게 어떤 진료를 어떤 가격에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이 있으셔야 환자에게 판매 촉진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은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연령대, 그 지역의 상권, 유동인구의 흐름 등 모든 병원마다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요소가 다릅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주요한 마케팅 포인트들을 정하시고 그에 맞게 우리 병원이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요즘 병원에서 많이 하는 온라인 마케팅 채널을 4가지로 정리해보면 홈페이지는 당연히 제작을 하셔야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는 최소한의 운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핫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 관리자 페이지가 있으니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대로 그냥 두시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관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진료 과목을 치면 지역에서 해당하는 병원을 보여줍니다. 아무래도 네이버가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색 엔진이고 저렴한 마케팅이기 때문에 효과성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꼼꼼하게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채널은 일방향 정보 전달이라면 카카오 채널은 쌍방향 소통이 되면서 환자분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얻어내서 병원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친절함을 전달하기 전에 채널에서 문의를 통해 친절함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 맨투맨 배포 광고, 매체 광고, 생활정보 우편 등이 있습니다. 맨투맨 광고는 홍보 범위를 설정하여 해당 범위 안에 있는 집객시설, 건널목, 정류장 등 제작한 홍보물을 활용하여 개원 소식을 전달하는 직접 홍보 방식이며 매체 광고 같은 경우 우선 버스 광고를 알아보면 옆면, 후면, 손잡이, 좌석 광고 등 여러 가지 방법의 버스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 앞 혹은 근처 정류장, 주요 배우 세대를 관통하는 노선 등을 선택하여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다면 지하철 포스터, 조명 간판 광고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며 배우 세대 아파트 내부 광고, 게시판 광고,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를 통해 병원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정보 우편이 있는데요. 생활정보 우편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타켓으로 하는 배우 세대 아파트 혹은 빌라에 일괄로 고지서 형식으로 전달하는 서비스입니다. 주로 아파트를 위주로 보내며 건당 요금이 발생합니다. 이번 영상은 병원의 마케팅의 정의와 마케팅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께서 마케팅 전략을 잘 수립하셔서 환자와 원장님 모두 만족하는 병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원을 이제 막 하신 원장님부터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원장님들까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직원 채용입니다. 어떤 직원을 원하는가? 우리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으면 한다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깔끔하고 간결하게 전문적인 병원으로 보이고 싶은가? 아니면 지역사회에 접근하기 쉬운 친근한 병원으로 존재하고 싶은가 등 우리 병원에 대한 비전을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 좋은데요. 원장님 혼자서는 이런 병원의 분위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함께하는 직원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런 느낌과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무 수행을 잘하는 것이 우수한 인재일까요? 직무 역량과 직원의 자질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직무 역량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질은 개발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태도와 성품을 갖고 있는 직원인지를 잘 보시는 것이 우수한 인재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단순히 뽑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잘 선발해서 잘 성장시키는 것, 직무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짜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원하는 직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는 우선 우리 병원의 채용 달성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원 시부터 현재까지 몇 명의 인원을 원했고 그 인원을 언제 채웠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통해 모집의 효과성이 적절했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집이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면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채용 공고에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가, 얼마나 많은 지원서가 접수되었는가, 선발 기준에 부합한 직원이 얼마나 채용되었는가를 확인하셔야 전략을 수정 혹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모집의 방식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원자들에게 우리 병원이 어필될 수 있는 요소들이 모집 과정에 잘 들어가 있는지, 입사하고 싶은 병원으로 보여지는지, 혹은 채용글이 노출 잘 되게끔 광고를 진행한다든지, 모집 채널을 확대한다든지 재검토하고 보강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집 공고에 충분한 지원과 면접 예비자들이 확보됐다면 면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면접 일자를 문자로 받을 때, 면접 장소에 나타나서 안내를 받을 때, 근무 조건에 대한 궁금한 것을 물어볼 때, 모든 순간에 지원자들이 존중받았다는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런 느낌을 주지 못하면 좋은 직원, 내가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우리 병원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용률 대비 자발적 퇴사 인원이 많다면 원장님의 리더십도 확인해 보셔야 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합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병원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리더의 역할이기 때문에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체크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주인은 원장님이십니다. 직원들은 함께 만들어가는 조력자의 역할입니다. 원장님의 리더십이 우리 병원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나의 비전을 확인하고 그걸 기반으로 채용의 프로세스를 갖추어 훌륭한 조직을 만드시는 모든 원장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